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반기, 2022년도 벌써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7월부터는 하반기가 개시가 되고요. 지금, 현명한 중소기업들은 상반기를 어떻게 마감하고 하반기로 넘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시점이기도 해서 영상을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펼쳐졌던 경기 침체나 저성장, 그리고 작년에 여기에 기름을 부었던 우리 코로나라는 이슈로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데요.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또 때로는 도약을 위해서, 때로는 적게 투자를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돈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될 텐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저희가 조금 정리해서 하는 말이 재무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사업하는 분들이 돈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게, 내가 많이 팔아서 마진율을 높여서 더 버는 방법, 더 벌어서 모으는 방법, 혹은 나가는 경비들을 좀 줄여서 덜 써서 돈을 모으는 방법,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자기 자금을 구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좋은, 혹은 내부의 기존 주주나 관계자들을 통해서 좋은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둘 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융자 전략입니다. 즉, 차입금을 활용해서, 좋은 조건의 차입금을 활용해서 적기 투자를 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해서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는 이런 전략이 지금 현실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대출, 정책 자금, 융자 활용 이런 이슈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터부시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융자 전략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이 경제 주체로서 가지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상쇄하거나 혹은 좀 증폭시키기 위해서 효율은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장치 중에 하나로서 융자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경우에 대한민국에는 경제 주체들이 투자를 하거나 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신다라고 하면, 실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연봉의 일정 퍼센트, 아주 소량만 융자가 되다 보니까 융자의 한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자영업으로 우리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나 신용대출을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알아보시면, 과세표준, 우리 이제 신고되는 순이익의 일정 부분으로 대출 한도를 책정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굉장히 협소해지는데요. 일단 중소기업이 재무 전략의 하나로서 중소기업 대출, 융자, 기업 대출이 유리한 이유를 오늘 한 6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라는 경제 주체로서 내가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연봉이나, 그러니까 우리 급여나 순이익으로의 일부로 한도를 책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출의 한도를 매출에 베이스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중소기업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출을 좀 그러니까 이익을 축소신고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익이 아니라 매출을 가지고 일단은 1차 언더라이팅을 한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한도를 확보할 수 있죠. 융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해보신 분들, 또 특히나 효과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이 앞에 있는 조그만 부동산 하나를 3, 4억 주고 살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한 2억 된다라고 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생색내듯이 내가 이자 0.1%에 빌려드릴게요, 단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빌릴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융자라는 게 필요한 이유 자체가 적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이자도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 실은 실효성 있는 한도가 중요한데, 그 한도를 확보하기가 중소기업들은 다른 경제 주체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한도도 유리한데 금리도 유리하죠. 특히나 금리 같은 경우에서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되는 대출들은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나 나라에서 대부분 2차 보전이라고 해서 이자 일부분을 보전해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경제주체 개인으로서 내가 신용대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금리를 낮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통은 이제 당장 지금 대출을 받는 시점에서는 내가 혹시라도 뭔가 미흡해서 대출이자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사용하는 와중에도, 그러니까 사후적으로도 내가 일정 스펙을 갖춤으로써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도 이자를 낮출 수 있다라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큰 한도와 낮은 이자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기입니다.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자금들은 실은 대부분이 시설 자금을 뺀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신용대출인데요. 신용대출은 신용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담보가 없다라는 리스크 때문에 대부분 만기를 짧게 책정해서 빨리 상환시키는 노력들을 금융기관이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의 신용대출은 대부분이 만기가 깁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취급하는 대출들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분할 상환을 바로 하지 않고 2, 3년 거치를 두고 만기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만기를 두고 아주 낮은 이유, 큰 한도를 낮은 이자로 길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실은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재무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기업들이 좀 인지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도가 크고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길다라는 세 가지 장점 외에도 네 번째는 중복 지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투기 투자 열풍들이 불어서 많은 분들이 영끌 대출 다 끌어다가 투자하는 것들도 하신다고 하는데요. 실은 경제 주체로서의 개인들, 가게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작은데 여기서 받으면 저쪽에서 대출이 안 나오고,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한도가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1,000만 원 받으면 저쪽에서 안 나오고, 여기서 500 받으면 저쪽에서 500밖에 안 나오는 결국은 한도가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우리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족된 기관들이나 관공서의 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A에서도 받고 B에서도 받고 C에서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다채롭게 열려 있어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예로 드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그 제조 품목이 농식품이고 소기업 1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수출까지 한다 라고 하면, 이 기업은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농신부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중진공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소진공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두만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다른 경제 주체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좀 융자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간과하는데요. 실은 대기업들 혹은 이런 재무 전략을 아주 꼼꼼하게 활용하는 기업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회계 기준입니다. 대기업이나 외감을 받는 기업들 대부분이 엄격한 회계 기준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좋은 내가 점수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나 투자를 받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회계 기준을 대기업처럼 엄격하게 한다거나 감리 감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돈을 썼는데 원가로 쓸 것이냐, 판관비로 쓸 것이냐, 자산으로 계정할 것이냐, 비용으로 계산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실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평가받는 시험표가 중소기업 평가의 기준이 회계의 자료들인데요. 회계의 자료를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되죠. 그래서 결산을
과세의 크기에다 맞추는 기업도 있지만 실은 외부에서 자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재무 전략과 경영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은 과세 이상의 재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 기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세금 내고 좋은 자금을 많이 쓰겠다, 많은 자금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면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2018년 3월 26일 이후에 일정 조건을 갖춰서 사업을 성실히 했음에도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특히나 법인 사업자들은 법인이 사업하면서 진 빚에 대해서 대표이사들이 연대보증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세금 대출뿐 아니라 세금도 일정 조건을 갖춰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라고 하면 면책이라는 기회를 중소기업들한테 제도적으로 주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중소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돈이 없거나 돈이 부족해서인데 중소기업들이 큰 한도로 낮은 금리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다양한 기관의 중복을 활용해서 유리한 스펙으로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면책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전략의 하나로서 기업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나 이해가 부족해서 대출 자체를 좀 터부시하거나 너무 경각심을 가지고 겁부터 먹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달까지 매출 신고되는 7월 10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 발급되는 7월 25일까지가 상반기에 대한 마무리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반기의 기업들은 또 자금을 신청한다거나 자기 평가에 대해서 다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상반기를 준비해서 하반기에 혹은 연말에 내년 자금을 좋은 조건에 활용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들이 좀 관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기업대출이라는 장치를 활용하면 더없이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 남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